자, 이제부터 나오는 컴포넌트들은 앞쪽에서 본 것들보다는 기능성이 약간 단순하면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컴포넌트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를 빠르게 리뷰하면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브레드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이 뎁스가 깊은 사이트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가 어떤 뎁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브레드 스크럼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홈, 현재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으면 홈 라이브러리, 데이터에 있으면 홈 라이브러리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 현재 사용자의 뎁스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건 이렇게 씁니다. UL 엘리먼트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브레드 스크럼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패스들을 이렇게 li 엘리먼트로 묶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시판 같은 데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 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페이지네이션이고요.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클래스 네임을 div 엘리먼트에 부여하고, 그리고 그 하위에 ul 엘리먼트를 기술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네이션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페이지를 강조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되는 이 링크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액티브를 주고요. 그리고 현재 클릭이 안 되는 엘리먼트인 경우에는 클래스 네임으로 disable을 주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뭐 이건 얼라인과 관련된 거고, 페이지네이션을 가운데로 정렬시키고 싶을 때는 페이지네이션이란 클래스 네임에 다시 페이지네이션 대시 센터레드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부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어 방식으로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이런 페이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labels and batch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보이는 대로예요. 사용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가 어떤 타입의 메시지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pan이라고 하는 span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레이블을 주고요. 그리고 그 레이블에다가 레이블 대시 석세스나 레이블 대시 워닝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 각각의 클래스 네임에 해당되는 시각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사용자에게 좀 더 명시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타이포그래피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 웹페이지 컨텐츠 중심의 웹페이지로 만들 때 이 컨텐츠 중에 강조돼야 되는 컨텐츠나 키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방법을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웹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웹페이지나 이런 홈페이지에 보면 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는 히어로 유닛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키 이미지, 뭐 키 컨텐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div 엘리먼트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히어로 유닛이라고 주고, 거기에다가 h1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글자가 나오고, 뭐 b태그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컨텐츠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헤더는 이 홈페이지는 아니고 각각의 서브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를 설명하는 이 헤더 부분에 나오는 컨텐츠를 이렇게 클래스 네임 페이지 헤더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다는 거죠. 별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썸네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에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썸네일을 사용을 하겠죠. 그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썸네일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그럼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죠. 자, 우선 ul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썸네일스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하위 엘리먼트로 li 엘리먼트가 오겠죠. 거기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span 4, 3,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 네임 있잖아요. 저 클래스 네임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썸네일의 크기가 그 그리드 크기에 맞는 사이즈로 표현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제 예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요 li 엘리먼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카피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카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예제를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300 곱하기 200 사이즈의 썸네일이
이렇게 화면에 배치가 되고, 만약에 화면 전체, 화면의 표시를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면 자동으로 줄바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스팸4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팸4를 리플레이스를 해서 스팸4를 스팸2로 바꾸고 제가 어떻게 화면이 바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작아졌죠. 이것은 화면을 12등분 했을 때 그 중에서 두 칸의 그리드를 차지하는 크기의 썸네일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얼럿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얼럿은 이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사용자가 그 정보를 확인하도록 조금 더 강제성 있는 정보를 이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를 얼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 워닝 하고서 베스트 체크 요 셀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 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했으면 여기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요것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X 표시의 버튼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요 경고 표시가 사라졌죠. 이건 어떻게 쓰냐면 div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alert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X 표시 되어 있었던 걸 클릭했잖아요. 그 X 표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튼의 클래스 네임으로 close를 주고요. 데이터 dismiss라고 dismiss에서 alert를 하게 되면 X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경고창이 꺼지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자, 방금 보여드렸던 예제는 예, 경고와 관련된 거였고요. 경고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워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러라든지 또는 성공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이 클래스 네임을 alert 뒤에 success, error 또는 뭐 워닝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을 바꿔주는 걸 통해서 이 시각적인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는데요. 프로그레스 바는 이 현재 어떤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보여주는 기능이 프로그레스 바죠.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바는 div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progress라는 클래스 네임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div 엘리먼트를 또 기술하는데 거기에다가는 클래스 네임으로 bar를 주고 그 클래스 네임의 그 엘리먼트의 이 width 값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만큼 이 안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전체 크기에서 안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크기만큼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레스 바에 조금 더 시각적인 디자인을 부과하고 싶다면 자, 프로그레스 대시 스트립티드라고 이렇게 적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 액티브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예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이 빠른 속도로 짚어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걸 다 미리 문법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고요. 무엇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한 것은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